65세 이상이 되면 우리가 매일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는 작은 습관 하나가 평생 건강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많은 분들이 좋은 습관이라고 믿고 있는 것들이 실제로는 몸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는 50년 이상을 의사로 일해온 올해 87세 이영학이라고 합니다. 지금껏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그중 일부는 단순한 피로감이나 소화불량, 수면장애를 호소하다가 알고 보니 그 원인이 매일 반복하던 습관 때문인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일부는 병이 깊어지고 나서야 고치려 했기에 너무 늦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제 환자 가족들이 자주 했던 말입니다. 지금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죽기 전에 고쳐야 할 건강 습관 5가지는 모두 실제 진료 현장에서 수없이 반복해서 목격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의학적 데이터와 임상 결과를 근거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혹시 이런 습관 여러분도 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하루가 시작되자마자 커피 한 잔, 잘 때까지 손에서 놓지 않는 스마트폰, 운동은 무조건 땀날 때까지, 매일 고기를 먹지 않으면 힘이 나지 않는다. 목마르지 않으면 굳이 물 안 마신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바로 주목해 주세요. 이 영상이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이 습관들이 위험한지,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떻게 하면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바꿀 수 있는지, 제가 50년 이상을 쌓아온 의학 지식과 실제로 환자 사례를 통해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소중한 정보가 더 많은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죽기 전에 꼭 고쳐야 할 건강 습관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공복에 커피를 마시는 습관은 우리나라 중장년층과 노년층에게도 매우 흔한 일상입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나 아침 식사를 간단히 넘기시려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 습관이 오히려 위장을 망가뜨리고 심장에 부담을 주고 혈당까지 요동치게 만든다면 어떨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공복 상태에서 커피를 마시면 위벽을 자극하고 카페인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시키며 몸 전체의 균형을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이규철 씨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면 커피를 한 잔 마셨습니다. 아침 식사는 하지 않고 점심때가 되어서야 첫 식사를 하셨죠. 처음엔 큰 문제가 없었지만 3개월 전부터 속이 자주 쓰리고 가슴이 타는 듯한 통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위내시경 검사를 진행했더니 위식도 역류와 함께 초기 위험 증상이 발견됐습니다. 더 놀라운 건 부정맥 증상도 함께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심전도 검사를 해보니 간헐적인 심방세동이 보였고 결국 식습관부터 바꾸기로 했습니다. 공복 커피를 식사 후로 바꾸고 나서 증상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공복 커피가 문제일까요? 첫째, 위에 직접적인 산성 자극이 가해집니다. 공복 상태의 위는 보호막이 약해져 있습니다. 이때 산성 커피가 들어오면 위산 분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위벽을 자극해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은 위점막 재생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욱 민감합니다. 둘째, 카페인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킵니다. 공복에 카페인이 들어오면 우리 몸은 위험 상황이라고 착각하여 스트레스 호르몬을 과다하게 분비합니다. 이로 인해 혈당이 급격히 상승했다가 다시 급격히 떨어지며 몸에 큰 스트레스를 주게 되죠. 셋째,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부정맥이나 고혈압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에겐 공복 커피가 더 위험합니다. 심장에 직접 자극을 주고 심장 리듬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모 대학병원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공복 커피 섭취자 중 위장 관련 질환이 있는 환자는 42%, 부정맥을 경험한 비율은 27%에 달했습니다.
또한 하루 평균 2잔 이상 커피를 공복에 마실 때 위장 장애의 발생률이 하루 한 잔 식후 섭취군에 비해 1.8배 높았습니다. 또한 캐나다의 토론토 대학 연구진은 공복 카페인이 당 대사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했는데 공복에 카페인을 섭취한 실험군은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 식후 혈당이 평균 15% 더 높게 증가했고 인슐린 반응도 불안정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는 제2형 당뇨병 위험을 높이는 신호입니다. 그러면 건강하게 커피를 즐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커피는 식사 후 30분 이후에 마시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위가 음식을 통해 보호되고 혈당도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줄어듭니다. 블랙보다는 라떼처럼 우유가 들어간 커피가 위에 덜 자극적입니다. 우유 속 단백질과 지방이 커피의 산성을 완화해주기 때문입니다. 카페인 섭취는 하루 한두 잔 이내 400mg 이하로 제한하세요. 특히 65세 이상이라면 하루 한 잔으로도 충분합니다. 아침 대체 음료로 따뜻한 미숫가루, 보리차, 두유 등을 고려해 보세요. 공복에 부담이 적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작용도 있습니다. 커피는 피로해서 마신다기보다는 기분 전환 정도로 생각해야 합니다. 실제로 피로감을 줄이기보다는 일시적인 각성 효과가 크기 때문에 지나친 의존은 오히려 피로 누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전에 78세 김학철 할아버님이 하루라도 커피를 안 마시면 입에 가시가 돋는다며 하루 3잔 이상 마시는 습관을 갖고 계셨습니다. 특히 아침 첫 커피는 눈을 뜨게 해주는 성수라고 하셨죠. 하지만 어느 날 가슴 두근거림과 손 떨림으로 병원을 찾았고 검사 결과 부정맥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는 커피 양을 줄이고 첫 커피는 식사 30분 후로 미루도록 권했습니다. 그리고 블랙 대신 저지방 우유를 넣은 라떼로 바꾸셨죠. 그 결과 3주 만에 대부분의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할아버님께서는 의사 말 듣길 정말 잘했다면서 커피를 안 끊고도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커피는 분명 좋은 점도 많은 음료입니다. 하지만 공복이라는 조건 하나가 그 장점을 도구로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위장과 심장은 점점 더 예민해집니다. 따라서 커피와의 시간 약속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첫 커피를 식사 후로 늦춰보세요. 위가 덜 쓰리고 몸이 더 가볍고 심장이 편안해질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지 하루아침에 기분 좋은 변화에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10년 후 건강을 바꾸는 결정적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죽기 전에 꼭 고쳐야 할 건강 습관 두 번째는 밤늦게까지 스마트폰 보는 습관입니다. 요즘은 70, 80대 어르신들도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보거나 뉴스, 문자, 카카오톡을 자주 사용하시죠. 특히 잠들기 직전까지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는 습관, 혹시 여러분이나 부모님도 그러지 않으신가요? 이 습관이 수면의 질을 망치고 뇌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75세 박순자 할머님은 밤마다 유튜브 영상을 보며 잠들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전부터 잠이 안 오고 자도 중간에 자꾸 깨고 아침에도 개운하지 않다는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수면 검사 결과 깊은 수면 시간이 평균보다 40%나 짧았고 수면 중 뇌파 활동도 불규칙한 양상이 관찰됐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핵심은 블루라이트입니다.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푸른빛은 우리 뇌를 낮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어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유도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합니다. 즉, 몸은 피곤한데 뇌는 계속 깨어 있으려고 하는 거죠. 특히 노년층은 멜라토닌 분비 자체가 줄어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블루라이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잠들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으로 자극적인 뉴스, 강한 감정 이어가는 댓글, 긴장되는 콘텐츠를 보면 뇌가 흥분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눈을 감아도 쉽게 잠들지 못하고 잠든 후에도 자주 깨고 깊은 수면이 줄어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기억력, 면역력,
감정 조절 능력까지 함께 떨어지게 되는 거죠. 하버드 의대 수면의학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잠들기 전 1시간 동안 스마트폰을 사용한 실험군은 그렇지 않은 군보다 멜라토닌 분비량이 평균 55% 감소했고 깊은 수면 비율도 반으로 줄었답니다. 노년층은 이런 수면 질 저하가 치매 발병 위험 증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첫째, 스마트폰은 잠들기 최소 1시간 전엔 손에서 놓아야 합니다. 둘째, 취침 전에는 대신 조용한 음악, 독서, 명상 같은 이완 활동을 권장합니다. 셋째,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을 사용하거나 종이책이나 라디오로 전환하는 것도 좋습니다. 넷째, 침실엔 스마트폰을 두지 말고 알람 시계를 따로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박순자 할머니도 이 조언을 듣고 침대 옆에 책 한 권을 두고 자기 전엔 라디오로 클래식 음악을 듣는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3주 후 다시 오셨을 땐 예전처럼 푹 자고 나면 머리가 맑고 하루가 달라진 기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스마트폰은 우리 삶을 편리하게 해주지만 그 편리함이 우리의 수면을 훔쳐가고 두뇌를 지치게 만들고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 이제는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죽기 전에 꼭 고쳐야 할 건강 습관 세 번째는 운동은 무조건 땀날 때까지 해야 한다는 습관입니다. 운동은 땀을 뻘뻘 흘릴 정도로 해야만 효과가 있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건강을 위해 운동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중 많은 분들이 매일 땀나도록 운동을 하십니다. 하지만 이 방식 노년층에게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72세 이철용 할아버님은 하루에 1시간씩 빠르게 걷고 계단 오르기를 반복하셨습니다. 이 나이에 이 정도는 해줘야 건강관리가 된다라고 하셨죠. 하지만 몇 주 전부터 가슴이 조이고 숨이 차는 증상이 생겨 병원을 찾으셨고 검사 결과는 협심증 초기로 심장에 무리를 준 지나친 운동이 원인이었습니다. 노년기에는 몸의 회복 능력과 체온 조절, 심장 기능이 젊었을 때보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과격한 운동은 노화 방지가 아니라 노화를 부추기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무산소성 운동이나 고강도 인터벌 운동은 심장, 관절, 호흡기에 동시에 부담을 줍니다. 운동은 오히려 적당한 강도, 꾸준한 리듬, 회복 중심이 돼야만 진짜 효과를 봅니다. 그럼 어느 정도 강도가 적당할까요? 서울의 모 병원에서 65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걷기 운동을 하루 30분, 주 5회 정도 실시한 그룹이 심혈관 건강, 근육량, 수면 질, 면역 수치 모두에서 가장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습니다. 반면 매일 1시간 이상 격한 운동을 한 그룹은 오히려 부상률과 피로 누적 지수가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고자 하는 적절한 운동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산소 운동 위주로 하되 숨이 찰 정도가 아니라 말하면서 걸을 수 있는 강도로 진행하세요. 스트레칭, 요가, 가벼운 근력 운동도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사이로 병행하면 근육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운동 전후엔 반드시 5분 이상 준비 운동과 마무리 정리 운동을 하세요. 운동 중 어지럼증, 가슴 두근거림, 메스꺼움이 느껴진다면 즉시 중단하고 휴식을 취하세요. 하루 이틀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 체력이 회복됩니다. 꾸준함이 무리보다 중요합니다. 운동은 건강을 위한 최고의 약입니다. 하지만 그 복용법을 잘못 지키면 약도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노년기의 운동은 무리 없이 안전하게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다음으로 죽기 전에 꼭 고쳐야 할 건강 습관 네 번째는 매일 고기를 안 먹으면 힘이 없다는 오해입니다. 노년층 환자분들 중 자주 듣는 말입니다. 매일 삼겹살, 갈비, 불고기를 먹어야 몸에 힘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 생각, 노년기 건강에는 큰 오해입니다. 고기는 단백질과 철분, 비타민 B12가 풍부한 훌륭한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섭취량과 종류 그리고 균형입니다. 특히 포화지방이 많은 붉은 고기를 매일 섭취하면 심혈관 질환, 고지혈증,
대장 질환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예전에 76세 김연자 할머님께서는 매일 한 번 이상 고기를 챙겨 드셨습니다. 그 결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280을 넘었고 혈압도 높아졌으며 소화불량과 변비로 고생하고 계셨죠. 진료 후 식단을 조정하고 고기 섭취를 줄이자 3개월 만에 수치가 크게 개선됐고 몸도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문제는 고기를 힘의 원천처럼 여기는 심리적 의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식물성 단백질, 해산물, 달걀, 콩, 두부 등으로도 충분히 근육을 유지하고 영양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국내의 모 대학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자 중 주 5일 이상 붉은 고기를 섭취하는 그룹은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38% 더 높았으며 반대로 주 2회에서 3회로 해산물이나 콩류로 단백질을 섭취한 그룹은 근육량 감소가 적고 염증 수치도 낮게 유지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고기 섭취는 어떻게 조절해야 할까요? 붉은 고기는 주 2회에서 3회로 제한하고 나머지는 흰살 생선, 닭가슴살, 콩류로 대체하세요. 기름 많은 부위보다 안심, 우둔살처럼 지방이 적은 부위를 선택하시고 조리법은 굽기보다는 삶거나 찌는 방식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채소와 함께 먹으면 포화지방 흡수를 줄이고 소화도 더 원활합니다. 콩, 두부, 계란을 식단에 자연스럽게 섞어주세요. 매일 고기 대신할 좋은 선택입니다. 고기를 매일 먹어야 힘이 난다는 생각은 사실 심리적인 습관이자 문화적인 영향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선 단백질의 질과 섭취 빈도, 조화로운 식단 구성이 훨씬 중요합니다. 김연자 할머님께서는 고기를 줄였더니 오히려 속도 편하고 몸이 가볍고 입맛도 다양해졌다고 하셨습니다. 고기는 힘의 원천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양과 방식이 잘못되면 병의 씨앗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고기 먹는 것은 건강에는 오히려 독입니다. 다음으로 죽기 전에 꼭 고쳐야 할 건강 습관 5번째는 물은 목마를 때만 마신다는 위험한 습관입니다. 목마를 때 마시면 되지 억지로 물 마실 필요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특히 중장년층에서 많습니다. 하지만 이 습관이 노년기 건강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노화가 진행되면 갈증을 느끼는 능력 자체가 떨어집니다. 즉, 몸은 이미 탈수 상태인데도 스스로 갈증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이죠. 이 때문에 65세 이상 노인의 40% 이상이 만성 탈수 상태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탈수는 단순히 입이 마른 것이 아닙니다. 혈압 저하, 어지럼증, 실신, 집중력 저하, 소화장애, 심지어 신장 기능 저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이나 열이 나는 감기, 설사 등이 증상이 있을 때는 그 위험이 배가 됩니다. 75세 정병철 할아버님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평소 물을 잘 마시지 않으셨고 목마르면 그때 한 컵 정도만 드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러움으로 쓰러졌고 병원 검사 결과는 경도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이었습니다. 물만 제대로 드셨더라도 피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수분 부족은 변비와 피부 건조, 감염률 증가로도 이어집니다. 신체 내 노폐물이 배출되지 않고 쌓이면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악화되며 면역력도 점점 떨어지게 되죠. 그렇다면 노년층에게 이상적인 수분 섭취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갈증이 없더라도 하루 6에서 8잔, 최소 1.2리터 이상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잔, 식사 전후에 한 잔씩, 자기 전에도 한 잔. 이렇게 리듬을 만들면 잊지 않게 됩니다.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흡수율도 높고 위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물을 잘 안 마시게 된다면 레몬을 몇 방울 떨어뜨리거나 보리차, 옥수수수염차 등으로 바꿔보세요. 소변 색깔을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연한 노란색이 이상적이며 진한 노란색이나 냄새가 강하면 탈수 신호입니다. 또한 주스나 커피, 탄산음료는 수분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이뇨작용을 유도해 탈수를 더 촉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은 물로 따로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정병철 할아버님도 하루 1.5리터 물 마시기 습관을 2주간 실천하신 후 화장실도 규칙적으로 가게 되고 변도 시원하게 보고 무엇보다 기력이 회복되고 머리가 맑아졌다는 변화가 가장 크게 느껴졌다고 하셨습니다. 물은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우리 몸 전체를 움직이는 기본 연료이자 윤활유입니다. 노년기의 건강관리는 거창한 약이나 보충제가 아닌 하루 8잔의 물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건강 습관 어떠셨나요? 한 가지라도 마음속에서 걸리는 부분이 있었다면 그건 오늘이 바로 건강한 변화의 시작점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5가지 습관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침 공복 커피는 위와 심장에 해로우니 반드시 커피는 식후 30분 이후 블랙보다는 라떼처럼 부드럽게 드셔야 합니다. 두 번째, 잠들기 직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을 망치기 때문에 자기 전 1시간 전엔 화면에서 벗어나 독서나 명상으로 마음을 정리하세요. 세 번째, 운동은 땀날 때까지가 아니라 무리 없이 꾸준히가 핵심입니다. 하루 30분 말하면서 걸을 수 있는 정도의 운동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네 번째, 고기를 매일 먹는다고 힘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붉은 고기는 주 2회에서 3회로 나머지는 콩, 생선, 달걀로 대체하세요. 다섯 번째, 물은 목마를 때만 마시는 게 아니라 챙겨서 드셔야 합니다. 반드시 하루 6에서 8잔 일정한 리듬으로 물을 섭취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 5가지 습관 모두 매일 우리가 반복하는 평범한 행동들입니다. 그런데 그 평범함이 쌓여서 어느 순간 건강을 뒤흔드는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지금 이 순간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몸은 빠르게 반응하고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줍니다. 저는 50년 이상을 의사로 일하며 정말 수많은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 건강을 오래 지키신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느꼈던 건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실천력입니다. 의학 지식이 많아서도 돈이 많아서도 좋은 유전자를 타고나서도 아닙니다. 그저 매일 조금씩 자기 몸을 아끼는 선택을 해온 분들이 결국 70대, 80대, 90대까지 건강하게 살아 계셨습니다. 혹시 지금 이 나이에 이제 뭘 바꾼다고 얼마나 달라지겠어 라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책에서 봤던 글 중에 몸은 마음이 가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병은 습관을 따라 자란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1년 후, 10년 후의 건강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습관이 아무리 잘못됐더라도 지금부터 바꾸면 됩니다. 나무를 심기 가장 좋은 시기는 20년 전이고 두 번째로 좋은 시기는 바로 지금입니다. 부모님의 건강이 걱정되시나요? 오늘 이 영상 내용을 가족들과 함께 나눠보세요. 부드럽게 설득하고 함께 실천해 나가는 과정에서 건강뿐 아니라 관계도 더욱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분이 있으신가요? 그분의 건강이 요즘 들어 걱정되셨나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한 사람의 건강과 삶을 지키는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많은 분들에게 건강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